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모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험하는 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통찰과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몸짓이나 말투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당신에게 진실을 속삭여주는 듯한 느낌. 친구가 연인과 헤어지기 3주 전 그들의 이별을 꿈에서 미리 봅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장면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치 내 일처럼 가슴이 아파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경고하려 하면 그저 우연의 일치라며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직장에서는 유독 꺼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그가 회사 돈을 횡령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회의실에 앉아있으면 말로 표현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역학관계가 한 편의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집니다. 누가 진정한 권력자인지, 누가 곧 회사를 그만둘 것인지, 어떤 프로젝트가 문제라고 인정되기도 전에 실패할 운명인지, 당신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아마도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구스타프 융이 타고나기에 가장 위험한 성격 유형이라고 불렀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위험은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융은 수십 년에 걸쳐 직관적 내향형이라 명명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의 정신은 마치 영적인 안테나처럼 작동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지조차 못하는 차원의 신호들을 포착합니다. 융은 자신의 임상 기록에서 이런 환자들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처음 보는 사람의 심리에 대한 내밀한 정보들을 즉시 알아채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든 그 밑에 흐르는 감정의 기류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감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평생을 두 개의 세계에 동시에 거주하는 듯한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을 다루는 흔한 유튜브 채널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재능에는 저주가 함께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저주는 너무나도 파괴적이어서 융은 이들의 삶을 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힘겨운 삶 중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실과 논리로 이루어진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하나의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두 개의 현실을 동시에 항해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보는 현실, 그리고 당신만이 감지하는 그림자 세계, 즉 숨겨진 동기, 미래의 가능성, 평범한 삶의 표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원형적 패턴들의 세계 말입니다. 이중적인 존재가 가하는 심리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신은 어느 것이 진짜 현실인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스스로가 미친 것은 아닌지 고뇌하게 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공유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고립과 오해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또 다른 감옥이 됩니다. 환상은 멈추지 않고 통찰은 계속되며 무의식에서 오는 압도적인 정보의 홍수는 매일같이 당신의 정신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담아둘 곳이 없습니다. 만약 이 상황을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 능력은 당신을 서서히 내면에서부터 좀먹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표면적인 성격 유형 분석을 훨씬 뛰어넘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직관적 내향형들이 종종 고립되고 오해받으며 자신의 온전한 정신마저 의심하게 되는지에 대한 융의 실제 임상 관찰 기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유형을 기다리는 구체적인 심리적 함정들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많은 재능 있는 개인들이 자신의 재능 때문에 부서지고 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모든 직관적 내향형이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가장 강력한 힘으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3단계의 여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유형으로서 번성하는 삶과 겨우 버티는 삶의 차이는 단순히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그 직관의 힘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유형을 타고나는 것이 왜 그토록 자신에게 위험한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당신의 정신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정확히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칼 융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기능을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사고, 감정, 감각, 그리고 직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 기능에 크게 의존합니다.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신뢰합니다. 그들의 현실은 즉각적이고 증명 가능하며 구체적인 것들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관적 내향형에게 감각은 가장 약한 기능입니다. 대신 당신의 주기능은 융이 내향 직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시작됩니다. 융은 내향 직관을 무의식을 통한 인식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현실의 표면을 스치고 지나갈 때 당신의 마음은 그 깊은 곳으로 곧장 뛰어듭니다. 당신은 단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의 이면을 봅니다. 숨겨진 패턴, 원형적 구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접근하지 못하는 집단 무의식의 내용들을 말입니다. 융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향 직관은 내적 대상, 즉 무의식의 요소들 그 자체를 향한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물질 세계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실제적인 심리적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현실을 이해하는 주된 방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사실에 집중할 때 당신은 그 사실들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추적합니다. 그들이 현재에 살고 있을 때 당신은 우주적 체스 게임의 서너 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융은 이를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직관적 내향형에게 내적 대상들은 사물에 대한 주관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부 경험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들이다. 쉽게 말해 당신은 현실이 스스로를 구축하기 전에 그 현실의 청사진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감각 기능이 당신의 가장 약한 기능이기 때문에 당신은 현재 순간에 거의 닻을 내리지 못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 구체적인 현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당신의 주의는 끊임없이 상징의 영역, 즉 의미와 가능성, 원형적 패턴의 세계로 이끌립니다. 이는 융이 실체적 현실로부터의 비범한 괴리라고 부른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한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정신이 주로 상징과 무의식의 영역에서 작동할 때
세 가지 구체적인 심리적 함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융이 자신의 임상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관찰했던 함정들이며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을 깊은 고통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융이 원형적 팽창이라 부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 심리학에서 정신적 오염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위험한 것으로 융이 무의식에 의한 빙의라고 묘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각각의 함정들을 자세히 탐구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정확히 어떻게 발달하고 왜 그토록 유혹적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온전한 정신이나 재능을 잃지 않고 그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융은 직관적 내향형들과의 작업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함정들을 항해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심리적 복잡성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변혁적인 인물들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직관적 내향형의 여정은 그들이 인지하든 못하든 동일한 세 단계를 따릅니다. 1단계는 선물입니다. 자신의 직관적 능력을 처음 발견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도취감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2단계는 저주입니다. 그 선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 되고 고립감을 주며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3단계는 통합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잠식당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단계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하고 그 너머로 나아가는 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1단계는 보통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시작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훨씬 나이가 들어서야 이를 인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이 남들과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처음 깨닫는 순간입니다. 어른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항상 알아채던 아이였을 수도 있고, 커플들이 단 5분간 상호작용하는 것만 보고도 그들의 이별을 예측할 수 있었던 10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계속해서 현실이 되는 꿈을 꾸거나 사람들에 대한 예감이 항상 정확하게 들어맞는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능력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선택받은 듯한 특별한 느낌,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비밀스러운 초능력을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융은 자신의 임상에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는 상담 시작 불과 몇 분 만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융 자신의 심리에 대한 내밀한 세부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한 젊은 여성을 만났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감동시키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를 보았을 때 보이는 것을 묘사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향직관의 매혹적인 힘입니다. 당신은 단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꿰뚫어 봅니다. 상황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그 숨겨진 역학을 즉시 이해합니다. 그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형적 패턴들을 인식합니다. 1단계에서 이것은 마치 인간 영혼을 위한 엑스레이 시력을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방에 들어가든 즉시 누가 진짜 힘을 가졌는지, 누가 허세를 부리는지,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 누가 위험한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징후를 보지 못할 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이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이것은 순수한 선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불안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가 외부 세계에 대한 위험한 경멸이라고 부르는 태도를 발전시킵니다. 자신의 내적 인식이 너무나 풍부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을 열등하거나 무관한 것으로 치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왜 평범한 세부 사항에 집중해야 할까요? 표면 아래의 무의식적 역학을 감지할 수 있는데 왜 피상적인 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순수한 의미의 영역에서 살 수 있는데 왜 현재에 발을 붙여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기초의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납니다. 몸과 현재 순간, 그리고 구체적인 현실과의 연결고리인 감각 기능이 위축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점점 더 머릿속에서 상징과 가능성, 미래의 환상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융이 묘사한 대로 실체적 현실로부터 비범하게 동떨어진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서서히 당신은 자신의 재능이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가면을 꿰뚫어 볼 때 친구들은 불편해합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너무 예민하거나 모든 것을 과대 해석한다고 비난합니다. 연인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 노출된 기분을 느끼고 그 수준의 투명함은 그들에게 숨막히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통찰이 정확하더라도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이해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적인 동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래의 문제가 예측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직관적 내향형의 첫 번째 생존 기술인 침묵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식을 스스로에게만 간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는 법을 배웁니다.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의 깊이를 숨기는 사회적 가면을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이제 당신은 이중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풍부하고 의미 있는 인식의 내면 세계와 평범한 척하는 외부 세계, 이중적인 존재를 유지하는 압박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을 직관적 내향형의 큰 불리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를 자신에게만 간직하는 법을 배우고 당신은 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의 듣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큰 불리함이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엄청난 이점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은 당신이 그것들을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 당신의 인식이 훨씬 더 정교해진다는 것입니다. 불리함은 당신이 세상에서 깊이 혼자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 세계들 사이에 사는 듯한 느낌이 2단계를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당신의 선물이 감옥이 되고 가장 큰 강점이 가장 깊은 고립의 원천이 될 때 융이 경고했던 심리적 위험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2단계는 대부분의 직관적 내향형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선물이 저주로 변하고 이 유형에 대한 융의 가장 어두운 경고가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자신의 인식을 스스로에게만 간직하는 법을 배웠고 외부 세계에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당신은 갈 곳 없는 무의식적 내용의 홍수에 잠겨 있습니다. 융은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3가지 구체적인 심리적 함정을 확인했습니다. 각각은 유혹적이며 의식의 부담으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각각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융이 원형적 팽창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아가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강력한 원형적 내용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직관적 내향형으로서 당신은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 즉 모든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공유된 심리적 패턴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연기하는 어머니, 아버지,
영웅, 현자, 파괴자와 같은 원형적 역할을 봅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단순히 이러한 원형들을 인식하는 대신 당신은 그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현명한 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대중이 너무 눈이 멀어 인식하지 못하는 진리를 감지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무지한 세상을 돕기 위해 자신의 안녕을 희생해야 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변모합니다. 융은 이 패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우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환자들, 신성한 사명을 위해 선택되었다고 믿는 환자들, 그리고 자신들을 평범한 인류와 분리시키는 웅장한 특별함을 느끼는 환자들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활한 부분은 당신의 인식은 여전히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보고 있고 그들이 인식할 수 없는 패턴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아는 이 지식으로 인해 부풀려졌고 당신은 인간적인 자신과 당신을 통해 흐르는 원형적 내용 사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융이 무의식에 의한 빙의에 대해 경고했을 때 의미한 바입니다. 당신은 원형적 패턴을 인식하는 사람에서 자신이 바로 그 원형이라고 믿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두 번째 함정은 현대 심리학이 정신적 오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융은 다른 용어로 설명했지만 말입니다. 당신의 직관 기능은 무의식적 내용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패턴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흡수합니다.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가 투과성이 되어 거의 녹아내립니다. 방에 들어가면 누군가 우울하다는 것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우울해집니다. 친구가 관계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불안이 당신의 불안이 됩니다. 가족의 기능장애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치유할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융은 직관적 내향형들이 종종 자신의 심리적 내용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식하는 심리적 내용 사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잃는다고 관찰했습니다. 당신은 그가 정신적 스펀지라고 부른 것이 되어 주변 모든 사람의 감정적, 무의식적 물질을 흡수합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부차적 문제를 만듭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정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이 정말 당신의 것인지 아니면 동료의 것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슬픔이 당신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낯선 사람에게서 포착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이 아닌 생각, 감정, 충동으로 가득 찬 혼란스러운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위험한 함정은 이러한 함정들이 당신의 약한 감각 기능과 결합될 때 발생합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에 대한 완전한 굴복이라고 불렀습니다. 2단계의 압박이 너무 커지면 당신의 정신은 바깥 세계와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 너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우며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완전히 내면으로 후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내성적인 성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로부터의 심리적 단절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 환상, 그리고 내적 이미지의 세계에 너무 몰두하여 외부 현실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게 됩니다. 융은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과의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마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몽상가, 신비주의자, 때로는 정신병자로 오인되지만 실제로는 압도적인 내면 세계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2단계의 비극입니다. 세상에 절실히 필요한 당신의 재능이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감옥이 됩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고통의 원천이 되고
당신의 깊이는 혼돈의 구덩이가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려 해도 아무도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칼융이 이 성격 유형을 타고나기에 가장 위험하다고 부른 이유입니다. 선물 그 자체가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의 작업은 경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3단계로 나아가는 길, 즉 통합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3단계는 직관적 내향형이 자신의 저주를 다시 선물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것은 2단계의 혼돈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고 정제하며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길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는데 이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직관적 내향형에게 이 과정은 3가지 핵심적인 발달을 포함합니다. 첫째, 당신은 가장 약한 기능인 감각 기능을 의식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은 2단계에서 후퇴했던 바로 그 구체적인 현실 세계에 의도적으로 다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자신의 환자들에게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신체 활동에 참여하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 전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기술입니다. 당신이 감각 기능의 뿌리를 내릴 때 2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당신은 무의식의 압도적인 홍수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심리적 접지를 만듭니다. 둘째, 당신은 당신의 통찰을 실제 세계에 적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현실과 단절된 몽상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패턴을 보고 그것을 실용적인 행동으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당신은 건강한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2단계의 정신적 오염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당신 자신의 감정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흡수하지 않고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자아 감각을 개발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심리적 내용이 당신의 경계를 침범할 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고통에 휩쓸리지 않을 때 비로소 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당신은 자신의 인식을 표현할 창조적인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2단계의 침묵의 감옥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당신 내면에 압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찾아야 합니다. 융은 이것이 글쓰기, 예술, 음악 또는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할 때 당신의 통찰은 더 이상 당신 안에 갇힌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세상에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고립은 연결로 변하고 당신의 부담은 목적이 됩니다. 이 3가지 기술, 즉 감각적 접지, 심리적 경계, 창조적 표현을 습득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부담에서 진정한 선물로 변합니다.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이 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물로 말입니다. 당신은 융이 의식과 무의식 세계 사이의 다리라고 부른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통찰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그 통찰을 압도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대신 돕고 치유하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실용적인 현실에 기반을 두면서 패턴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당신은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깊은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통해 흐르는 원형적 내용을 존중하면서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이방인처럼 느끼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다른 통합된 직관적 내향형들, 즉 당신의 사람들을 찾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목적, 즉 무의식의 지혜를 세상을 위해 번역하는 당신만의 독특한 방법을 발견합니다. 만약 이 여정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1단계의 외로움, 2단계의 압도적인 혼돈, 또는 3단계의 희망을 느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융은 직관적 내향형이 인구의 2% 미만을 차지하지만 인간 의식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은 그들의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추정했습니다. 심리학, 영성, 예술, 그리고 인간 이해의 모든 주요 돌파구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개인들에게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이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강렬함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표면 너머를 보는 당신의 능력은 견뎌야 할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며 통합되어야 할 선물입니다. 세상은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집단 무의식에 접근하고 그 지혜를 우리 종족이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형태로 번역할 수 있는 개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의미의 세계와 행동의 세계 사이의 다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이 작업을 의식적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적절한 심리적 보호와 함께하는 법을 배울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당신의 인식의 짜릿한 힘을 발견했지만 관계에서 첫 균열을 느끼고 있는 1단계에 있습니까? 끊임없는 무의식적 내용의 홍수에 압도되어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2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저주를 진정한 선물로 바꾸는 통합 작업을 할 준비가 된 3단계의 시작점에 있습니까? 당신의 경험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당신이 겪었던 가장 정확했던 직관적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민감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이 유형으로 사는 것에 가장 답답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의식을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어 어떤 구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가 바로 다른 직관적 내향형이 들어야 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통합의 길은 우리가 함께 걸을 때 너무 많은 것을 보는 부담과 아름다움으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탐구가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부디 당신의 민감함을 보호하고 당신의 인식을 존중하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볼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이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삶의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모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탐험하는 이 여정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도 깊은 통찰과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몸짓이나 말투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당신에게 진실을 속삭여주는 듯한 느낌. 친구가 연인과 헤어지기 3주 전 그들의 이별을 꿈에서 미리 봅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장면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치 내 일처럼 가슴이 아파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경고하려 하면 그저 우연의 일치라며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직장에서는 유독 꺼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 곁에만 가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그가 회사 돈을 횡령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으면 말로 표현되지 않는 사람들 사이의 역학관계가 한 편의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집니다. 누가 진정한 권력자인지, 누가 곧 회사를 그만둘 것인지, 어떤 프로젝트가 문제라고 인정되기도 전에 실패할 운명인지, 당신의 눈에는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중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쳐다봅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이 익숙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아마도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칼 구스타프 융이 타고나기에 가장 위험한 성격 유형이라고 불렀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위험은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융은 수십 년에 걸쳐 직관적 내향형이라 명명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의 정신은 마치 영적인 안테나처럼 작동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지조차 못하는 차원의 신호들을 포착합니다. 융은 자신의 임상 기록에서 이런 환자들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처음 보는 사람의 심리에 대한 내밀한 정보들을 즉시 알아채는 사람들, 어떤 상황에서든 그 밑에 흐르는 감정의 기류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감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평생을 두 개의 세계에 동시에 거주하는 듯한 느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을 다루는 흔한 유튜브 채널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재능에는 저주가 함께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 저주는 너무나도 파괴적이어서 융은 이들의 삶을 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힘겨운 삶 중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보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실과 논리로 이루어진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하나의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두 개의 현실을 동시에 항해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보는 현실, 그리고 당신만이 감지하는 그림자 세계, 즉 숨겨진 동기, 미래의 가능성, 평범한 삶의 표면 아래에서 작동하는 원형적 패턴들의 세계 말입니다. 이중적인 존재가 가하는 심리적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신은 어느 것이 진짜 현실인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스스로가 미친 것은 아닌지 고뇌하게 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공유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고립과 오해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또 다른 감옥이 됩니다. 환상은 멈추지 않고 통찰은 계속되며 무의식에서 오는 압도적인 정보의 홍수는 매일같이 당신의 정신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담아둘 곳이 없습니다. 만약 이 상황을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 능력은 당신을 서서히 내면에서부터 좀먹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표면적인 성격 유형 분석을 훨씬 뛰어넘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직관적 내향형들이 종종 고립되고 오해받으며 자신의 온전한 정신마저 유심하게 되는지에 대한 융의 실제 임상 관찰 기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이 유형을 기다리는 구체적인 심리적 함정들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많은 재능 있는 개인들이 자신의 재능 때문에 부서지고 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모든 직관적 내향형이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가장 강력한 힘으로 전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3단계의 여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유형으로서 번성하는 삶과 겨우 버티는 삶의 차이는 단순히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그 직관의 힘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유형을 타고나는 것이 왜 그토록 자신에게 위험한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당신의 정신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정확히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칼 융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기능을 4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사고, 감정, 감각, 그리고 직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각 기능에 크게 의존합니다. 즉,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을 신뢰합니다. 그들의 현실은 즉각적이고 증명 가능하며 구체적인 것들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관적 내향형에게 감각은 가장 약한 기능입니다. 대신 당신의 주기능은 융이 내향 직관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심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시작됩니다. 융은 내향 직관을 무의식을 통한 인식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현실의 표면을 스치고 지나갈 때 당신의 마음은 그 깊은 곳으로 곧장 뛰어듭니다. 당신은 단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의 이면을 봅니다. 숨겨진 패턴, 원형적 구조,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접근하지 못하는 집단 무의식의 내용들을 말입니다. 융 자신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향 직관은 내적 대상, 즉 무의식의 요소들 그 자체를 향한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당신은 물리적 형태는 없지만 물질 세계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실제적인 심리적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현실을 이해하는 주된 방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재조차 모르는 기능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사실에 집중할 때 당신은 그 사실들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추적합니다. 그들이 현재에 살고 있을 때 당신은 우주적 체스 게임의 서너 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융은 이를 아름답게 설명했습니다. 직관적 내향형에게 내적 대상들은 사물에 대한 주관적인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이는 외부 경험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들이다. 쉽게 말해 당신은 현실이 스스로를 구축하기 전에 그 현실의 청사진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감각 기능이 당신의 가장 약한 기능이기 때문에 당신은 현재 순간에 거의 닻을 내리지 못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몸, 구체적인 현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머무는 것을 힘겨워합니다. 당신의 주의는 끊임없이 상징의 영역, 즉 의미와 가능성, 원형적 패턴의 세계로 이끌립니다. 이는 융이 실체적 현실로부터의 비범한 괴리라고 부른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한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정신이 주로 상징과 무의식의 영역에서 작동할 때 3가지 구체적인 심리적 함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융이 자신의 임상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관찰했던 함정들이며 당신의 가장 큰 재능을 깊은 고통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융이 원형적 팽창이라 부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 심리학에서 정신적 오염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위험한 것으로 융이 무의식에 의한 빙의라고 묘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각각의 함정들을 자세히 탐구할 것입니다. 그것들이 정확히 어떻게 발달하고 왜 그토록 유혹적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온전한 정신이나 재능을 잃지 않고 그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융은 직관적 내향형들과의 작업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함정들을 항해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심리적 복잡성에서 살아남는 것을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변혁적인 인물들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직관적 내향형의 여정은 그들이 인지하든 못하든 동일한 세 단계를 따릅니다. 1단계는 선물입니다. 자신의 직관적 능력을 처음 발견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도취감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2단계는 저주입니다. 그 선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 되고 고립감을 주며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3단계는 통합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잠식당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단계에서 길을 잃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하고 그 너머로 나아가는 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1단계는 보통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시작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훨씬 나이가 들어서야 이를 인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이 남들과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처음 깨닫는 순간입니다. 어른들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항상 알아채던 아이였을 수도 있고, 커플들이 단 5분간 상호작용하는 것만 보고도 그들의 이별을 예측할 수 있었던 10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계속해서 현실이 되는 꿈을 꾸거나 사람들에 대한 예감이 항상 정확하게 들어맞는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능력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선택받은 듯한 특별한 느낌,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비밀스러운 초능력을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융은 자신의 임상에서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는 상담 시작 불과 몇 분 만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융 자신의 심리에 대한 내밀한 세부 사항들을 이야기하는 한 젊은 여성을 만났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감동시키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를 보았을 때 보이는 것을 묘사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향직관의 매혹적인 힘입니다. 당신은 단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꿰뚫어 봅니다. 상황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그 숨겨진 역학을 즉시 이해합니다. 그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형적 패턴들을 인식합니다. 1단계에서 이것은 마치 인간 영혼을 위한 엑스레이 시력을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방에 들어가든 즉시 누가 진짜 힘을 가졌는지, 누가 허세를 부리는지,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 누가 위험한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징후를 보지 못할 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이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이것은 순수한 선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불안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가 외부 세계에 대한 위험한 경멸이라고 부르는 태도를 발전시킵니다. 자신의 내적 인식이 너무나 풍부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현실을 열등하거나 무관한 것으로 치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패턴을 볼 수 있는데 왜 평범한 세부 사항에 집중해야 할까요? 표면 아래의 무의식적 역학을 감지할 수 있는데 왜 피상적인 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순수한 의미의 영역에서 살 수 있는데 왜 현재에 발을 붙여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기초의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납니다. 몸과 현재 순간, 그리고 구체적인 현실과의 연결고리인 감각 기능이 위축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점점 더 머릿속에서 상징과 가능성, 미래의 환상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융이 묘사한 대로 실체적 현실로부터
비범하게 동떨어진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서서히 당신은 자신의 재능이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가면을 꿰뚫어 볼 때 친구들은 불편해합니다. 가족들은 당신이 너무 예민하거나 모든 것을 과대 해석한다고 비난합니다. 연인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 노출된 기분을 느끼고 그 수준의 투명함은 그들에게 숨막히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통찰이 정확하더라도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이해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적인 동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미래의 문제가 예측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직관적 내향형의 첫 번째 생존 기술인 침묵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식을 스스로에게만 간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는 법을 배웁니다.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의 깊이를 숨기는 사회적 가면을 발전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이제 당신은 이중 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풍부하고 의미 있는 인식의 내면 세계와 평범한 척하는 외부 세계, 이중적인 존재를 유지하는 압박감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을 직관적 내향형의 큰 불리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를 자신에게만 간직하는 법을 배우고 당신은 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의 듣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큰 불리함이지만 다른 방식으로는 엄청난 이점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점은 당신이 그것들을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할 때 당신의 인식이 훨씬 더 정교해진다는 것입니다. 불리함은 당신이 세상에서 깊이 혼자라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 세계들 사이에 사는 듯한 느낌이 2단계를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당신의 선물이 감옥이 되고 가장 큰 강점이 가장 깊은 고립의 원천이 될 때 융이 경고했던 심리적 위험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2단계는 대부분의 직관적 내향형들이 갇히는 곳입니다. 선물이 저주로 변하고 이 유형에 대한 융의 가장 어두운 경고가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당신은 자신의 인식을 스스로에게만 간직하는 법을 배웠고 외부 세계에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당신은 갈 곳 없는 무의식적 내용의 홍수에 잠겨 있습니다. 융은 이 단계에서 나타나는 3가지 구체적인 심리적 함정을 확인했습니다. 각각은 유혹적이며 의식의 부담으로부터의 해방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각각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융이 원형적 팽창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아가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강력한 원형적 내용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직관적 내향형으로서 당신은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 즉 모든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공유된 심리적 패턴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연기하는 어머니, 아버지, 영웅, 현자, 파괴자와 같은 원형적 역할을 봅니다. 하지만 2단계에서는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단순히 이러한 원형들을 인식하는 대신 당신은 그것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현명한 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대중이 너무 눈이 멀어 인식하지 못하는 진리를 감지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무지한 세상을 돕기 위해 자신의 안녕을 희생해야 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변모합니다. 융은 이 패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우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환자들, 신성한 사명을 위해 선택되었다고 믿는 환자들, 그리고 자신들을 평범한 인류와 분리시키는 웅장한 특별함을 느끼는 환자들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활한 부분은 당신의 인식은 여전히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보고 있고 그들이 인식할 수 없는 패턴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자아는 이 지식으로 인해 부풀려졌고 당신은 인간적인 자신과 당신을 통해 흐르는 원형적 내용 사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융이 무의식에 의한 빙의에 대해 경고했을 때 의미한 바입니다. 당신은 원형적 패턴을 인식하는 사람에서 자신이 바로 그 원형이라고 믿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두 번째 함정은 현대 심리학이 정신적 오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융은 다른 용어로 설명했지만 말입니다. 당신의 직관 기능은 무의식적 내용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심리적 패턴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흡수합니다.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가 투과성이 되어 거의 녹아내립니다. 방에 들어가면 누군가 우울하다는 것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우울해집니다. 친구가 관계에 대해 불안해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불안이 당신의 불안이 됩니다. 가족의 기능장애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치유할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융은 직관적 내향형들이 종종 자신의 심리적 내용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식하는 심리적 내용 사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잃는다고 관찰했습니다. 당신은 그가 정신적 스펀지라고 부른 것이 되어 주변 모든 사람의 감정적, 무의식적 물질을 흡수합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부차적 문제를 만듭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정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이 정말 당신의 것인지 아니면 동료의 것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슬픔이 당신 자신의 것인지 아니면 낯선 사람에게서 포착한 것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것이 아닌 생각, 감정, 충동으로 가득 찬 혼란스러운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위험한 함정은 이러한 함정들이 당신의 약한 감각 기능과 결합될 때 발생합니다. 융은 이것을 무의식에 대한 완전한 굴복이라고 불렀습니다. 2단계의 압박이 너무 커지면 당신의 정신은 바깥 세계와의 모든 연결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 너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우며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완전히 내면으로 후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내성적인 성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로부터의 심리적 단절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 환상, 그리고 내적 이미지의 세계에 너무 몰두하여 외부 현실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게 됩니다. 융은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현실과의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마저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몽상가, 신비주의자, 때로는 정신병자로 오인되지만 실제로는 압도적인 내면 세계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것이 2단계의 비극입니다. 세상에 절실히 필요한 당신의 재능이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감옥이 됩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고통의 원천이 되고 당신의 깊이는 혼돈의 구덩이가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려 해도 아무도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칼융이 이 성격 유형을 타고나기에 가장 위험하다고 부른 이유입니다. 선물 그 자체가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의 작업은 경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3단계로 나아가는 길, 즉 통합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3단계는 직관적 내향형이 자신의 저주를 다시 선물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이것은 2단계의 혼돈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통제하고 정제하며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길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는데 이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